안녕하세요. 라이프스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골격계 중재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평점이 두려우신 분들은 이 중재 파트에서 점수를 확 올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좀 자세히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좀 출제 빈도가 높은 것들로만 이렇게 묶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걸절의 분류입니다. 불완전 걸절입니다. 생목걸절, 균열걸절, 간통걸절, 함몰걸절이 있습니다. 각 걸절의 특징들을 정의를 했으니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완전 걸절입니다. 단순걸절, 분쇄걸절, 가믹걸절, 압박걸절, 개방걸절, 합병걸절이 있습니다. 이 단순걸절 같은 경우에는 뭔가 불완전 걸절처럼 생긴 것 같지만 완전 걸절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특수한 원인의 걸절입니다. 병적 걸절은 선천적인 비정상이나 신생물 허그 염증성 장애 그리고 대사성 뼈의 질병이나 무혈성 괴사 같은 병적 걸절이 있고요. 두 번째 피로걸절은 적은 힘이 지속적으로 주어질 때 발생하는 피로걸절이 있습니다. 주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호발되는 것이 이 피로걸절입니다. 세 번째 걸절 치유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입니다. 첫 번째 걸절 치유 억제 호르몬은 부신 겉질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걸절 치유 촉진 호르몬은 칼시토닌이고요. 그리고 걸절선의 형태에 따른 치유 속도는 경사, 나선상, 가로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상지 걸절입니다. 망치 손가락 걸절 같은 경우에는 먼쪽 손가락 뼈 관절이 강한 굽힘력을 받을 때 발생합니다. 야구 손가락이라고 부르고요. 백조목 변형이 있습니다. 선허리 뼈목 걸절입니다. 목. 흔히 다섯 번째 선허리 뼈목 걸절이라고 하고요. 가장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복서 걸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엄지 선허리뼈 바닥부 걸절입니다. 첫 번째는 베네트 걸절이 있습니다. 수직 압박력에 의해서 높뼈 측 탈구가 동반이 되고요. 두 번째 롤란드 걸절 같은 경우에는 Y자형 걸절입니다. 콜레스 걸절 같은 경우에는 너뼈, 먼쪽 뼈, 몸통 끝의 걸절이고 또 뒤쪽 전이입니다. 손바닥으로 땅을 이렇게 짚고 넘어질 때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포크 변형 발생이 일어나고요. 합병증으로는 정중신경염, 어깨동반 탈구, 긴 엄지 편근이 파열이 되고 휴대 위축이 있습니다. 스미스 걸절입니다. 콜레스 걸절이라고도 부르고요. 너뼈, 먼쪽 뼈, 몸통 앞쪽 전이입니다. 앞쪽 전이 걸절, 정원샵 변형이 있고요. 합병증은 콜레스와 유사합니다. 손, 대뼈 걸절입니다. 군이부 걸절이 가장 치유가 힘들고요. 코담배갑이 부위가 팽윤해지고요. 손 근육이 위축이 됩니다. 손가락을 벌릴 때 아프고요. 벌림과 맞선 상태로 고정을 시켜줘야 합니다. 몬테지아 걸절입니다. 좌뼈의 몸쪽 걸절과 몸쪽 너뼈머리의 탈구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갈레아치 걸절은 너뼈의 먼쪽 걸절과 먼쪽 노자관절의 탈구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 두 개는 꼭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관절윤기 위 걸절은 편유형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고요. 소아에서 허발됩니다. 빗장뼈 걸절입니다. 가장 잘 발생하는 뼈 걸절입니다. 팔자형 석고 분대로 사용합니다. 팔굽관절 걸절의 합병증입니다. 뼈대기 근염은 불충분이나 잘못된 고정 그리고 또 강력한 마사지나 조기에 힘을 가해서 실시한 팔굽관절, 노자관절의 잘못된 운동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월크만 허혈성 구축입니다. 석고 고정 등에 의한 이제 동맥 눌림으로 생기고요. 일종의 구획 증후군입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근육이나 신경, 뼈 이런 피부까지 경색을 발생하게 됩니다. 괄키손가락 변형이 발생하고요. 오피 증상이라고 통증, 상백, 무맥, 감각 이상, 마비가 있습니다.
정중신경과 자신경이 마비됩니다. 노신경 손상이 되면 손목 처짐이 일어나고요. 코곱 부먹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경이 손상이 되면 갈퀴손이 발생하게 되고 너클밴드 부먹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목 손상입니다. 고리뼈 걸절 같은 경우에는 고리뼈의 고리가 걸절이 되는 것이고요. 제퍼슨 걸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중쇄뼈 걸절입니다. 목의 가다굽힘, 가다펌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치아돌기 걸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채찍질 손상입니다. 가속 손상과 감속 손상이 있습니다. 가속 손상은 과굽힘 후에 가다펌이 되는 것입니다. 뒷목 근육, 뒤 세로인대, 가시 사이인대, 가시 끝인대, 가로 사이인대 손상으로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현기증이나 흐린 시야, 이명 등이 발생합니다. 감속 손상은 과다펌 후에 가굽힘 되는 것입니다. 채찍질 손상 목 보저기는 토마스 칼라입니다. 일곱 번째, 하지 걸절입니다. 넙다리뼈 목 걸절입니다. 증상은 걸절된 다리는 벌림, 가쪽 떨림 상태이고요. 뼈막이 얇아서 신생뼈 형성이 더딥니다. 검사는 신해 검사와 플라방고 검사가 있습니다. 합병증은 무혈성 괴사, 분류합, 뼈 관절염이 있습니다. 넙다리 머리 걸절입니다. 주로 노년층에서 발생이 되고요. 뼈 엉성증도 있고 넘어지기 전에 걸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골반 찢김 걸절 기전으로 작용하는 근육들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뼈 융기 걸절입니다. 범퍼 걸절이나 휜더 걸절이라고도 부르고요. 정강뼈의 몸쪽 3분의 1 부위에 일어난 걸절입니다. 겨딘대의 손상이 동반됩니다. 발목 관절 부위 걸절입니다. 포트 걸절입니다. 발의 가쪽 번짐이나 안쪽 번짐 시 종아리뼈 먼쪽 걸절과 발목 관절 탈구가 동반이 되고요. 세모인대 파열이 이제 안쪽 복사의 걸절과 동반됩니다. 1도는 전이도 없고 세모인대 파열도 없습니다. 2도는 가쪽 방향이 전이 되고 세모인대가 찢깁니다. 3도 같은 경우에는 가쪽 뒤쪽 걸편에 전이가 일어나고요. 정강뼈 뒤쪽면 및 종아리뼈 그리고 안쪽 복사 동시에 걸절이 되고 발등굽힘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디피트랑 걸절입니다. 정강이 뼈와 종아리뼈의 뼈 사이인대가 파열이 되고요. 목말뼈는 정강뼈의 종아리뼈 사이로 강제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먼쪽 정강 종아리인대가 파열이 되고 종아리뼈의 5cm 높이가 골절이 됩니다. 연부조직 질환입니다. 협착성 힘줄 윤활 막염입니다. 두케르뱅병은 해부학적 코단백의 긴 엄지발림근과 짧은 엄지 편근의 만성적 힘줄 활막염으로 발병이 됩니다. 검사는 필겔스테인 검사입니다. 디피트랑 구축입니다. 손바닥 근막에 섬유무 세포의 증식이 일어나 결절이나 끈이 생기면서 주로 몸쪽 손가락 뼈 사이 관절의 굽힘, 구축시키는 기형입니다. 손가락 관절의 굽힘, 구축이 발생하게 됩니다. 넷째와 새끼 손가락 사이에서 흔하게 발생이 됩니다. 선층성 높은 어깨뼈입니다. 어깨뼈가 비정상적으로 위쪽으로 변이가 돼서 고정된 기형입니다. 편측성이 양측성보다 더 많고요. 어깨뼈의 아래각이 안쪽으로, 위각이 바깥쪽으로 이동됩니다. 어깨뼈 위각과 아래각을 연결하는 세로축은 짧아지고 가로축은 상대적으로 길어집니다. 어깨관절의 완전 벌림 운동이 제한됩니다. 선청성 엉덩관절 탈구입니다. 출생 전에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넙다리뼈머리와 절구가 이르는 엉덩관절이 선천적으로 탈구나 불완전 탈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남아보다는 여아가 더 많이 발생하고요. 단축 현상은 뒤 넙다리근, 넙다리 빗근, 그리고 넙다리 거둠근, 넙다리 근막, 긴장근과 같은 긴 근이 이제 단축 현상을 일으키고요. 주행 방향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엉덩근, 폐쇄근, 넙다리 내모근 등의 짧은 근이 있습니다. 엉덩관절 벌림의 제한도 발생하고요. 바로 검사와 오토라니 검사가 있는데 바로 검사는 탈구 유도 검사고 오토라니 검사는 정복 유도 검사입니다. 트렌델렌 버그는 중간 벌기근이 약화가 되고요. 갈레아치 징후는 무릎 굽히의 높이를 보는 것이고 보조기로는 페브리카, 포레저가, 본로센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안굽이 무릎입니다.
넙다리 두 갈래근과 장단지근의 신장이 발생이 됩니다. O자형 다리가 이제 발생이 되고요. 큐각이 180보다 큽니다. 오리걸음을 일으킵니다. X자 다리라고도 하고요. 큐각이 170에서 175도보다 이제 그 각도보다 작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은 구루병을 일으키고요. 엉덩관절 안구비와 평평발도 발생시킵니다. 선천성 안쪽 말발, 그리고 안쪽 발꿈치 들린 흰발입니다. 앞발부는 모험이 되고 발 뒷부는 이제 안쪽 번짐이 됩니다. 버저기는 데니스 브라운 버저기입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질환들로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뼈 엉성증입니다. 대사성 골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하고요. 중년층에서 허발이 되고 특히 갱년기 여성한테서 많이 허발이 됩니다. 저항 운동으로는 고강도, 저반복, 과부하 운동을 실시해줘야 합니다. 척추 체험은 광하 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골 관절염입니다. 관절 연골의 마모고요. 여성이 발병률이 높습니다. 관절 공간에 섬유화가 일어나고 해버르된 결절과 보차드 결절이 있습니다. 꼭 비교를 해주시면서 외워주시고요. 초기에는 편측성이지만 후기에는 양측성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연발음이 일어나고 안구비 무릎도 발생하게 됩니다. 치료로서는 엉덩관절의 굽힘, 몸을 방지를 해주고요. 무릎관절 굽힘, 안구비 무릎도 방지를 해줘야 됩니다. 발목관절 외번짐 방지도 해줘야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판누스 형성이 되고 자궁 관절의 대칭적으로 일어납니다. 통증, 종착, 강직, 부종, 운동 제한 다 일어나고요. 아침 강직입니다. 백조목 변형이 일어나고요. 단축구멍 변형도 일어나고 손의 좌뼈 쪽 편향이 일어나고요. 물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급성기 때는 안정을 취하고 냉치료를 해주고 등척성 운동을 실시해줘야 됩니다. 관절가동술 1, 2를 적용을 하고 아급성기 같은 경우에는 근력 증진 플러스 능동 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만성기 때는 신장운동, ROM을 증진시키는 운동을 해줘야 되고요. 기능적 훈련, 호흡 중요하고요. 전신질환이 심할 경우에는 안정을 실시를 해주고 국소일시 파라핀욕을 실시해줘야 됩니다. 변형성 골염입니다. 원인이 불명하고요. 비대사성 뼈 질환입니다. 뼈통증, 걸절, 비정상적 비후와 약화가 일어납니다. 진행이 되면 척추 뒤 구분증도 발생하게 됩니다. 합병증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치료로서는 관절 가동성을 유지시켜주고 체중 부하를 막는 보조기를 착용시켜줘야 됩니다. 그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통풍성 관절염입니다. 요사대사 장애로 발생이 되고요. 초기의 염증과 함께 극심한 통증이 일어납니다. 엄지발가락에 허발이 되죠. 그리고 발목이나 무릎 등 하지 통증도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급성 관절통, 그리고 야간에 심하고요. 30에서 40대 남자에게서 호발됩니다. 무릎관절 윤활 주머니염입니다. 무릎 안쪽에 거위발 모양의 힘줄에 문제가 생기고요. 가정부 무릎이라고도 부릅니다. 초음파 온스퍼로 치료를 해줘야 되고 엉덩 정확 근막뒤를 신장운동 시켜줘야 됩니다. 넙다리뼈 머리 무혈성 괴사입니다. 소아의 넙다리뼈 머리에 무혈성 괴사가 일어나고요. 남자 쪽이 여자 쪽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트렌델렌버그도 양성이 일어나고요. 패트릭 검사도 양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엉덩 관절의 벌림 및 안쪽 떨림의 제한이 일어나게 됩니다. 치료로서는 넙다리뼈 머리 돌출 아탈구를 예방시켜주고 보조기로는 토론토 보조기 실시해줘야 됩니다. 가쪽 위 관절 윤기염입니다. 허발 부위로는 위팔 노근, 긴 노 쪽 손목 평근, 짧은 노 쪽 손목 평근에서 허발이 됩니다. 긴 노 쪽 손목 평근입니다. 밀 검사가 양성이 일어나고요. 이거는 수동신장하는 검사고 코젠 검사법은 조항을 마우드슬리 검사를 했을 때 양성이 일어납니다. 급성치료는 신전운동을 제한하고 냉치료를 해주고 부목고정 시켜줘야 됩니다. 절대 안정을 실시해야 됩니다. 안쪽 아래 관절 윤기염입니다. 반복적인 손목 굽힘 동작 때 이제 일어나고요. 허발 부위로서는 원 엎친근, 너쪽 손목 굽힘근,
좌쪽 손목, 굽힘근, 긴 손바닥근, 이제 이쪽에서 허발 부위가 발생하게 되고요. 영밀 검사와 역커젠 검사를 실시해 줍니다. 치료로서는 절대 안정과 냉치료를 실시해 줍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중년 여성에서 허발됩니다. 정중신경이 압박이 되고요. 티네일 징후 양성이 일어납니다. 팔렌 테스트로 검사할 수 있고요. 정중신경이 마비되면 원숭이선, 버저기로서는 맞선 버저기와 어퍼넌스 부목을 착용시켜줍니다. 가이언 터널 증후군입니다. 자신경과 잡뼈가 동반 손상이 일어납니다. 괄키선 변형이 일어나고 티넬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버저기는 너클밴드입니다. 궁둥구멍근 증후군입니다. 단축 및 비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궁둥신경이 압박이 돼서 다리 감각 저하 및 방사통도 일어납니다. 엉덩관절 굽힘, 모음, 안쪽 돌림이 통증 악화를 이제 일으킵니다. 치료로서는 만성 증후군으로 안정이 필요하고요. 냉찜질을 해줘야 됩니다. 근 이완과 등척성 운동, 등장성 운동을 실시해줘야 됩니다. 무릎 십자인대 손상입니다. 앞 십자인대, 뒷 십자인대의 차별점을 꼭 기억을 해주신 다음에 각 인대의 검사 방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쪽 겨딘대입니다. 무릎 가쪽의 발구스 스트레스 그리고 가쪽 돌림, 벌림에 의해서 손상이 됩니다. 가쪽 겨딘대는 무릎 안쪽의 모음, 안쪽 돌림, 바루스 스트레스에 의해서 손상이 됩니다. 안쪽 반달 연골은 고정된 다리의 넙다리 안쪽 돌림력에 이제 의해서 손상이 됩니다. 가쪽 반달 연골은 고정된 다리의 넙다리 가쪽 돌림 역시 발생이 됩니다. 안쪽 반달 연골의 검사고요. 가쪽 반달 연골의 검사입니다. 뼈대기 근염입니다. 근 조직 속에 뼈 상분이 침착되어 화골이 형성이 됩니다. 가시위근 힘줄염입니다. 어깨 벌렸을 때 통증이 일어나고요. 석회화 그리고 야간 통증이 있습니다. 통증허는 무조건 각 부위마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치료로서는 완전 파열이 되면 수술을 해줘야 되고요. 안정화 운동을 실시해줘야 됩니다. 어깨관절 주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이제 그런 안정화 운동이 필요합니다. 휴대 위축의 증상입니다. 원인 불명의 통증이 있고요. 골다공증, 부종, 피부색의 변화, 피부 감각의 감인, 관절 운동이 제한됩니다. 무용성 위축입니다. 골격근에서 빈발이 되고요.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데서 기인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저하됩니다. 선천성 기운먹입니다. SCM 근육의 구축으로 발생이 일어나고요. 머리가 병변이 있는 쪽으로 기웁니다. 안면 비대충이 일어나고 머리는 손상축으로 턱은 비손상축으로 기웁니다. 옆 구분증이 발생하고 치료로서는 신장 운동을 실시해 줍니다. 가슴문 증후군입니다. 팔신경 얼기, 정맥 압박으로 인해서 팔의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고요. 운동 제한 등을 발생시킵니다. 분류로서는 목갈비뼈 증후군, 안목갈비근 증후군, 갈비빗장 증후군, 과벌림 증후군이 있는데요. 꼭 분류를 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가슴문 증후군의 검사로서는 에드송 검사, 알렌 검사, 과벌림 검사, 에벤 검사, 목갈비근 압박 검사, 목갈비근 이완 검사, 힐스테이드 검사가 있습니다. 각 검사의 특징들은 외워주셔야 됩니다. 가슴문 증후군의 치료 같은 경우에는 등 세먹은 어깨얼림근을 근력 강화 운동을 시켜주고요. 목 신장은 좌우 어깨 쪽으로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어깨 마리는 어깨를 원을 그리면서 뒤쪽 돌림 시켜주는 거고요. 가로막 호흡 운동을 이제 실시해주고 경피신경 자극 치료를 실시해줍니다. 척추 주위의 인대입니다. 앞세로 인대는 척추의 신전을 제한하고 뒷세로 인대는 척추의 굴곡을 제한합니다. 가시 끝 인대는 통증 감수기가 있습니다. 황색 인대는 통증 감수기가 없습니다. 추간판 탈출 중입니다. 주로 뒤쪽 탈출이 이제 많이 발생하고요. 뻗은 발 얼림 검사 때 양성이 일어납니다. 신경 뿌리는 바로 위 척추 원반 탈출에 의해서 침범이 됩니다. 초기 증상과 후기 증상을 꼭 비교하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L4, L5, 그리고 L5, S1 순으로 발생하고요. 급성기 치료로서는 절대 안정, 보조기 착용, 전기치료, 견인요법, 운동치료가 있습니다. 윌리엄 운동은 허리 굽힘 위주 운동이고요. 그리고 골주 웨이트 운동은 허리편 위주 운동, 강화 운동이고요. 맥켄지 운동은 허리편 위주의 운동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의 유형은 어깨 타입과 겨드랑이 타입이 있는데 꼭 이거는 비교를 해주시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퇴행성 척추염입니다. 아침 강직이 일어나고 팔다리에 방사통이 있고요. 운동하면 통증이 일어납니다. 추간판 변형과 추간판 탈출증도 있고요. 옆구분증이 동반됩니다. 관절 연골이 퇴행이 일어나고 관절의 간격이 감소됩니다.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더 많이 허발됩니다. 허리 앞 구분증입니다. 어떤 인대가 신장이 되고 어떤 인대가 단축이 되는지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는 윌리엄 운동입니다. 척추 옆구분증입니다. 구조적 척추 옆구분증과 비구조적이 있으니까요. 꼭 비교하시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입니다. 원인이 불명하고요. 젊은 남자에게서 허발이 됩니다. 뒤세로인대의 석회화, 엉치엉덩 관절에 골화가 일어납니다. 대나무 척추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들은 무조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병의 진행이 만성적이고요. 척추 뒤구분증, 엉덩, 무릎관절, 굴곡 구축이 발생하게 됩니다. 쇼베르 검사와 가스무리 확장 검사를 실시해주고 척추 후반 방지를 위해서 수면할 때 딱딱한 침대를 사용해줍니다. 진행되면서 아침에 강직과 통증이 일어납니다. 척추 평근, 엉덩관절 평근, 벌림근, 어깨관절 벌림, 가척벌림근, 무릎관절 평근, 주황운동을 실시해주고요. 가스무리 확장과 복식호흡 운동이 중요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허리뼈의 추간 공간이 좁아져서 신경을 압박하고 퇴행성 척추 질환입니다. 남성 40, 50대에서 허발이 되고요. L4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야간통이 있고요. 갑자기 주저앉는 현상이 있습니다. 오래 걷지 못하고 파행이 되고요. 급성기 2주 동안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요추의 굽힘근 강화 운동을 실시해줘야 됩니다. 척추 분리증입니다. 외상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고요. 기전은 반복 몸통 돌림과 몸통과 신장 운동입니다. 개목걸이 현상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이고요. 합병증 같은 경우에는 불유압이고 치료로서는 자세 교정과 보조기 착용, 과도한 앞구분증의 보정입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입니다. 허리뼈 상부가 앞으로 나오는 현상이고요. 다리에 방사통이 일어나고 척추 분리증의 악화입니다. 어깨관절 탈구입니다. 부리돌기 아래 탈구가 가장 빈번합니다. 부리돌기 아래 탈구가 되면 안쪽 돌림 운동을 먼저 해주고 바깥 돌림 운동은 나중에 해줍니다. 봉우리 탈구가 되면 부리돌기 아래 탈구와 반대로 해줍니다. 어깨관절 탈구 합병증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깨관절 탈구 단순 정복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스팀선, 밀치 방법이 있으니 꼭 그 각 특징들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절단입니다. 위팔 절단, 아래팔 절단, 넙다리뼈 절단, 종아리뼈 절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임 절단, 피로고프 절단, 쇼파르 절단, 리스후랑 절단이 있습니다. 각 특징들은 외워주셔야 됩니다. 원발성 근육 질환입니다. 근이형양증, 선청성 군무 긴장증, 선청성 근경직증, 중증성 근무력증이 있습니다. 진행성 근이영양증입니다. 종아리 가성비대가 일어나고요. 가우어 징후와 첩보보행, 허리 척추 전망증이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DCN형입니다. DCN의 특징들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장단지근의 가성비대입니다. 중증 근무력증입니다. 앙검하스라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선청성 근긴장증입니다. 전신에 근긴장이 나타납니다. 선천성 근무 긴장증입니다.
오펜하임병이라고도 부르고 근긴장 저하층입니다. 거위발 모양 건 점액 낭염입니다. 넙다리 빗근, 두덩 정강근, 반막 모양근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